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안의 진시황릉 병마용갱으로 답사를 떠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서안의 진시황릉 병마용갱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으셨다면 그 아쉬움을 이 영상으로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병마용의 디테일한 표현은 마치 2000년 전에 타임캡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풍당당한 고급 굴리의 모습에서 통일 진제국의 힘이 느껴집니다. 카메라가 없던 시절의 모습이 오늘에 재현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진나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는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에서 활관과 머리칼의 디테일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고급 굴리용은 두 겹의 긴 저고리 위에 어린 갑을 걸치고 머리에 활관을 쓰고 양손으로는 장검을 짚고 있습니다. 입사용은 쇠뇌에 화살을 장전하고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사용은 무릎을 꿇고 쇠뇌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색이 남아있어 살아있는 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신발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요철까지 표현했습니다. 병장 갑옷과 가죽 모자를 착용한 기병은 경마장 기수 느낌입니다. 초기 단계의 안장과 등자가 없는 것으로부터 전투 방식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결론은 기수가 말에서 내려 쇠뇌를 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독자님들과 함께 진나라의 전쟁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호갱 전경입니다. 이 유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곳 서양촌 농민 양지발 등이었습니다. 입장료는 150위안 한화로 27,000원 정도입니다. 비싼 돈을 낸 만큼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강력했다는 것은 그냥 문헌에만 전할 뿐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74년) 섬서성 일대에 가뭄이 몰아쳤습니다. 양씨 집성촌인 임동현의 서양촌 사람들은 석류나무 숲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월 29일 양지발 등은 지하 5 내지 6m 깊이에서 도용의 머리를 파냈습니다. 양지발이 임동현 문룰국에 신고하면서 2000년간 숨겨져 있던 이 유적이 빛을 보게 됩니다. 중국 고고학계는 발칵 뒤집혔고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1976년 차례로 2호갱과 3호갱이 발견되었고 병마용은 약 8,000개라고 추정합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8년 6월 25일 병마용갱 박물관에서 양지발을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병마용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가운데 셔츠가 땀에 젖은 사람은 삼서성 성당 정한동입니다. 양지발은 클린턴에게 사인을 해줄 때 동그라미 3개를 그렸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양지발은 그 후 사인하는 법을 배워 많은 사람에게 사인을 해줍니다. 양지발은 박물관에서 팔고 있는 몽환의 군단이라는 책에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플래시는 터뜨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1호경에 들어갑니다. 규모는 동서 210m, 남북 62m, 깊이 4.7에서 6.5m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1.8배입니다. 병마용경을 만든 것은 지상의 영광을 지하세계에 가져가려 한 것입니다. 진시황릉 주변의 수많은 배장경은 모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발굴할 때의 모습인데 곳곳에 불에 탄 흔적이 보입니다. 조각난 도용을 후면에서 복원해 세워 놓았습니다. 독특하게 전시와 복원을 한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받는 토담은 항토 방식으로 다지고 통로를 만듭니다. 남쪽부터 1번, 가장 북쪽은 11번입니다. 통로 바닥에는 벽돌을 깔았습니다. 굴 양쪽에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실ong을 가로로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자리를 깐 다음에 흙을 덮었습니다. 목재는 사천, 호북의 먼 곳에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해문왕이 궁시를 지을 때 기산과 옹 일대의 목재를 채벌해서 거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마용경에 사용된 송백목은 직경이 80cm이고 3개의 경에 사용된 목재량은 5만여 세제곱미터입니다. 1호경에 7천여 개의 병마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진나라 분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용 전사들로부터 고대 중국의 수수께끼 같은 전법을 밝힐 수 있을까요? 1호경의 배치와 무기 등으로부터 진시황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호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1호경의 전열에는 68개씩 3열흥대의 204개 쇠뇌, 즉 노병사가 있습니다. 남북 양익에는 쇠뇌가병이 2열로 후방에 3열의 쇠뇌가병이 기습에 대비합니다. 안쪽에는 전차와 창병을 배치했습니다. 군진의 맨 뒤에도 3열횡대의 노병이 있는데 아직 땅에 붙여 있습니다. 군진 전체의 후위로서 배후의 습격에 대비합니다. 좌우의 양익에서 한 열은 앞을 향하고 한 열은 밖을 향해 기습에 대비합니다. 전 3열의 횡대의 모습입니다. 전 3열의 손 모양은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은 형태입니다. 노, 즉 쇠뇌입니다. 진나라 법률 문서인 수호지신간의 궁, 즉 칼은 한 차례도 보이지 않고 노만 보입니다. 이것은 획기적 변화였습니다. 전투 기술이 없는 농민 출신의 보병을 대량으로 징발한 전국시대에 쇠뇌는 중요한 무기로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쇠뇌 훈련 시 명중시키지 못할 때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쇠뇌를 중시했습니다. 활의 힘으로 쏘는 활은 명중률을 올리려면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쇠뇌는 병사에 관계없이 위력이 변하지 않고 단시간의 훈련으로 명중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활은 조준할 때 계속 시위를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힘이 빠지면 조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노는 아예 시위가 걸려있는 상태로 조준을 하므로 안정성이 있고 오래 사육해도 활보다 덜 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쇠뇌의 목조 부분은 썩어 있으나 청동으로 만든 정교한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흔적에 입각해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쇠뇌를 발사하는 장치인데 활 시위를 아예 걸리게 하고 현도를 당기면 발사됩니다. 망사는 목표를 조준할 때 사용하는 가늠쇠입니다. 쇠뇌의 살상력은 활보다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300m에 달하고 유효 살상거리가 150m 이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방 육국에도 쇠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예사로 불리는 진나라 병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삼열입니다. 가장 먼저 적의 머리를 잘라서 자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포만 입은 노병 사이에 창을 잡은 병사가 보입니다. 모를 잡고 있는 병사는 돌진해 오는 적들로부터 쇠뇌수를 보호합니다. 쇠뇌는 현을 당기는 것이 어려워 연속 사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열로 구성합니다. 제1열은 조준하고 사격하는데 발로라고 합니다. 제2열은 시위를 당긴 후 대기 상태에 있으며 진노라고 합니다. 제3열은 발로 밟고 시위를 당기는 상노 상태에 있습니다. 발로 밟아 당김으로 담노, 걸장노라고 부릅니다. 제1열의 사격이 끝나면 물러나서 제3열로 됩니다. 제2열은 앞으로 나와 제1열이 되고 제3열은 제2열이 됩니다. 제2열은 사격이 끝나면 맨 뒤로 물러나고 제3열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순환이 계속되어 사격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말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3000자루의 대포를 동원한 오다 노부나가 군대는 타케다 군대를 괴멸시켰는데 3열의 소총 부대를 운용했습니다. 그림에서는 오다 노부나가의 유명한 3단 사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열의 세 줄 경로의 다음에는 기다란 모, 즉 창을 들고 있는 본진이 있습니다. 본진은 2에서 10 라인인데 전차는 6번 라인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배치했습니다.
최내가 선제 타격을 가한 후 본진의 전차와 모병이 전진합니다. 본진은 보병과 전차의 혼성부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실제 전차의 흔적입니다. 이 사진은 이 3라인의 앞부분에 배치된 전차 2대입니다. 본진 병사들은 목, 피 등의 자루가 긴 무기를 잡았고 갑옷과 가벼운 전포를 입었습니다. 장창병사 다음에는 도마, 전차, 고급군관, 수레를 모는 도용이 있습니다. 전체 도마는 160필, 전차 40승입니다. 전차 한 대를 말 4필이 끕니다. 오른쪽에 장판관을 쓴 굴리는 그 대호의 지휘자입니다. 도마는 진나라 상마 규정에 근거하여 133cm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높이입니다. 법률의 5척 8촌 규정과 일치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본진의 병사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목, 즉 창입니다. 병마용의 손이 잡고 있는 것은 모이며 자루 길이는 무려 6.3m입니다. 모의 길이까지 합하면 전체 길이는 7m에 가깝습니다. 오른쪽에 청동의 물미, 발음은 대입니다. 창대 바닥에 끼우는 쇠입니다. 물미의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용의 옆에 모를 세웠던 물미가 있습니다. 물미의 흔적은 병마용경에 원래 실물병기를 일일이 거치했던 증거이지만 파괴자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모병은 대호를 형성해 돌진해 오는 적군을 찌르거나 쇠뇌의 공격으로 흩어진 적병이 분산될 때 대호를 유지하며 전진합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장창부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빈 곳에는 실제의 전차가 있었으나 부식되어 없어졌습니다. 전차 바로 뒤에 서 있는 병사는 실은 전차에 탑승해 활을 사용합니다. 이 무기는 전차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은 전차병이 사용하는 무기로서 각 부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원은 무기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윗날과 아랫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의 아랫부분에 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멍은 5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손잡이와 결합을 합니다. 목재의 자루에 홈을 파고 내를 그 홈에 끼우고 끈으로 결박합니다. 관은 4가지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원의 윗날로 적을 밀어서 살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기인데 아래쪽 날로 베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내려찍기 격인데 원의 뾰족한 부분으로 찍는 것을 말합니다. 구는 원의 아랫날을 이용하여 적병을 갈고리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적의 전차와 엇갈려 지날 때 과로 상대 병사를 베거나 끌어내립니다.
과에 독특하게 생긴 갈고리는 전차 공격에 특화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무기는 약 2.8m 길이의 극입니다. 찌르는 기능이 없는 과에 모를 다룬 것입니다. 극을 든 병사는 찌르는 동작까지 추가했습니다. 멀티 기능의 무기입니다. 단점은 모가 추가되면서 조금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휘는 긴 장대에 단검을 달아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길이는 3.5m 정도로서 극 2.8m와 모 7m의 중간입니다. 진해 병사가 사용한 각각의 무기는 고유의 용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패도 발견되었습니다. 1호갱 9라인의 두 번째 술의 오른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패는 가죽이고 길이 60cm, 폭 40cm로서 실제 방패의 반 정도 크기입니다. 병서에 따르면 북을 쳐서 군대를 전진시키고 종을 쳐서 후퇴시켰습니다. 1호갱의 5라인과 9라인에서 청동탁 2개가 발견되었고, 가죽으로 만든 북은 오칠한 흔적만 있습니다. 본진은 북과 종소리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했던 것입니다. 고급 군리입니다. 그는 종과 북으로 본진을 지휘합니다. 머리에 할관을 쓰고 있습니다. 활은 닭과 비슷하게 생긴 메딱입니다. 할새의 깃털 모양을 본떠 만든 모자입니다. 할새는 겨울에 털이 없고 밤낮으로 운다고 합니다. 이 새는 용감해서 죽어야만 싸움을 멈춘다는 싸움닭입니다.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이 새의 특성이 무장들의 직업적 특성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